한국 바둑계 전설적인 두 사람의 사제 대결을 담아낸 역사적 작품. 4년간의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 정적인 바둑판을 역동적 승부의 장으로 그려낸 연출의 승리. 이병헌과 유아인의 역대급 연기 대결로 무장했으나 한 배우의 논란으로 빛을 잃을 뻔한 오늘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204화에서는 승부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하곤님, 서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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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민도 원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못 오셨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두 분이 간만에 지금 거의 작년 10월 녹음 이후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이서 그죠, 맞아요. 네. 이제는 완전체가 아니라 유닛이 돼버렸어요. 카톡방에서 그거 듣고 여전하시구나. 유닛이라는 말을 듣고 나 깜짝 놀랐는데. 네. 또 미네님 못 오셨는데 미네님이 또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옷을 또 핑크색으로 맞춰 입고 왔습니다. 거기 안 오셨어. 또 심지어 천재 느낌으로 또. 그쵸. 제가 천재라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쵸. 천재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마침 또 승부가 다음 이어지기 때문에. 그쵸. 예, 맞습니다. 여러 노림수가 있는 오늘이군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학원 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거가 있고,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제가 5월에는 그 문예지 신인상 마감이기 때문에 보고 출품 준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없겠네. 죽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설 쓰고 밥 먹고 학원 가고 수업 끝나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소설 쓰고. 이 수험생보다 더한데요 이거? 수험생은 뭐 점수라도 나오죠. 저는 뭐가 나오나요? 그런가요? 이하곤님 뭐 2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저 뭐 늘 그렇듯이 영화 보고 있고요. 이번에 본 영화 중에 그 언급 안 할 영화 중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끝! 새로운 시작. 이거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별세계 이상 받는 네, 맞습니다. 그 맞아요, 영상도 맞아요. 재밌게 잘 봤고요. 큰 도움이 됐고요. 와, 이것도 좀 그 감상을 확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영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긴 했어요. 네. 재난 영화인데 재난 장면이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 거의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신선했는데. 그러니까 예고편용 장면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할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스포터크립이 안 보여.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홍수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 홍수 이야기인데 마음의 홍수 얘기를 하는 거지. 이야 이거는 이렇게 지니어스 보이시죠? 이게 뭐야? 저도 오늘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을 좀 다시 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끝 새로운 시작. 네. 그거랑 스윙걸즈 봤는데 재개봉했죠. 재개봉했죠. 네, 맞아요.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도 이 솔직히 완성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막 허접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낭만이 그 시절 낭만. 있죠. 수업 시간 제끼고 나와서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색소폰 불고 와. 뭐 하는 짓이야?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게 또 낭만이잖아. 그럼요. 바람아니야. 근데 저도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네. 가서 놀아야 돼요. 그쵸, 놀아야죠.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3은 해야 돼요. 네, 고3은 해야죠. 그래도 고2 때는 쉴 땐 쉬어야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스오피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승부를 다뤄볼 건데 4월 5일 토요일 식목일 박스오피스를 잠깐 보면은 10위가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백설공주였어요. 이제 저번에는 1위도 아니었지? 저희 시작할 때도 방송 시작할 때는 1위가 아니었구나. 맞다. 그죠. 아무튼 이제 10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면 드랍이 될 거고요. 182,861명인데 어제가 토요일이 4,400명이 봤고요. 오, 많이 봤네. 예,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영화 관계자도 2주 차에 그냥 관을 많이 뺐다고 이제 들었어요. 아유, 잘하셨네. 잘하셨네. 안 되는 장사 안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니까. 여기 약간 자본주의긴 하죠. 확실히 확 뺐다고 해서 지금 어제 보니까 사용 횟수도 400번 틀었네요. 확 줄었다는 거죠. 자, 9위가 세븐틴 라이트이어 월드 투어인 시네마. 이게 아무래도 세븐틴이 엄청나게 또 인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맥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이 개봉 첫날이었잖아요. 수요일날 시사회 때 용산 갔었는데 그래도 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극장에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9위고요. 그리고 이거 순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세븐틴 그 콘서트에 그 빈좌석이 많아요. 진짜요? 왜?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매진이 됐는데 이게 그 리셀러들이 네네. 다시 던진 거죠. 취소 직전에 던진 거죠. 너무하네.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빈자석에 나가지고 못 가서 너무 아쉽다, 화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영화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갑자기 그 영화 관계자처럼 말씀을 하시네.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맥스 입장에서도 좋은 거는 이게 아이맥스 DMR로 컨버팅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좋은 점은 쿼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좋죠, 좋죠. 왜냐면 웃겼던 게,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이제 아이맥스 개봉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2주 차에 CJ가 어떤 초강수를 뒀냐면은 백설공주가 아이맥스가 제가 듣기로는 영석이 될 뻔했어요. 사상 최초로 용화맥이 영석이 될 뻔했다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영석이 돼도 상영은 해요? 영석이 되면 못하죠. 못해요? 영석이 되면 한 20분 테크를 하는데 새벽 1시 타임인데 영석이었다가 그래서 다들 지켜본 거예요. 초유의 상황이니까. 그러네. 왜냐면 덩케르크 이후로 용화맥이 덩케르크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 2017년이고 용화맥이 문을 연 이후로 그래도 한 명 이상은 봤던 건데 이게 영석이 되는 위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근데 누가 4연속을 예매를 하더라고요. 오, 술 먹고 그냥 끝나기 5분 관계자 형 아니에요? 이 아버님 아니에요? 끝나기 5분 전인가 3분 전인가. 네. 끝나고 3분인가 4분 전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2주차 때 뭘 사용했냐면은 그래서 기생충을 재상영했어요. 아이맥스로. 그래요? 일주를. 미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CJ가 이제 뭐 한국 쿼터도 채울 수도 있고 한국 쿼터 채울 수 있고 아마 아이맥스 DMR 사용한 게 그 코로나 시국 때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아이맥스 DMR로 친 거는. 그래서 그거 이제 일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틴 돌리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CGV 쪽에서는 계략이죠. 왜냐면 아이맥스 쿼터를 조금씩 이제 한국 영화를 좀 튼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아바타 3가 개봉하니까 몰아줘야죠 이제. 그쵸. 남은 거 다 채워야지. 그 몰빵해야죠. 이제 12월 나머지 거. 아니 저도 그때 이번에 용산에서 승부를 용산에서 봤었는데 그때 세븐 팬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와 계시고 저 영화 약간 그 시간대 조조로 봤었는데 북적거리는 거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시간대 이미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역시. 지금 채팅창에 뭐 하나 올라오겠는데 저랑 같이 방금 전에 축구 본 저기 케빈방님, 저기 삼군님, 저희 방송 스포츠부. 스포츠부. 네, 와이파이 비번 모르는 양 기자 언제 저기 도착했지? 양 기자 지각 안 했나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안 했고요. 네, 와이파이 비번은 다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시네요. 기자 일 말고. 네,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도 모르시고 지각도 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요? 그 영성 얘기할 때. 네네네네. 3월달에 그거 영화 하나 개봉했잖아요. 어떤 거요? 그 준스톤 이호원이었나? 맞아요. 그게 영석 논란이 잠깐 진짜요? 영석은 아닌데 약간 영석 가까운 식으로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그 개혁신당 한 의원이었나 아무튼 맞아 약간 말했다가 디스했다가 그게 보도자료 바로 왔어요. 보도자료까지 와가 요 정도로 올랐었어요. 완전 음해다 막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거에 대한 최종 성적은 매우 심각한. 왜냐면 전현직 정치인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거의 최하위권 수준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박스오피스 스코어가 매우 안 좋았고요. 안타깝네요. 파리 넘어가면요. 4월 4일날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미스터 로봇이 되겠습니다. 10,000명 넘었다고 하네요.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이죠? 네, 국산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게 그 아동용인가요? 아니면 성인도 볼 수 있는 건가요? 12세인데 12세인데 아동용일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참고로 여기 제작사가 이제 좀 옛날에 파닥파닥이나 파닥파닥 재밌었는데. 맞아요. 고등어. 스트레스 제로라고 또 있어요. 아동용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 감독님이 안타까운 게 파닥파닥 너무 신선했는데 흥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아동용으로 다시. 이대희 감독님. 이대희 감독님의 신작이거든요. 그 파닥파닥 감독님 신작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아동용 쪽으로 틀으신 것 같은데 박스오피스가 그래도 파닥파닥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려주잖아요. 아동용이 먹힌다는. 다행스럽게 파닥파닥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항상 저도 뭐 얘기할 때 어떤 애니메이션 추천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저도 그 작품을 언급을 하거든요. 중요한 작품을 생각을 해서. 아쉽네요. 그건 또 몰랐네요. 언더독이라는 작품도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요. 7위가 콩클라베. 저희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던 콩클라베. 제가 만점 준 영화죠. 그 자꾸 관계자처럼 말씀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누적 관객 24만 돌파했고요. 와, 대단합니다. 24만이니까 오늘이면 25만 넘었겠네요. 이제 25만 땡큐 뭐 있겠네요. 그 6위가 헤레틱 이번에 헤레틱. 개봉한 4월 2일날 개봉한 헤레틱. 헤레틱. 제가 봤습니다. 이 포스터 보이시죠? 네. 가려지나? 살짝 지금은 가려져 보여주 가려져 있겠네. 네. 아 보이네. 무섭죠? 저 휴그랜트. 로맨틱 가이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그렇죠. 사실 저희가 다음 영화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야당이 할까 아니면 같은 날 개봉한 브리짓 존스를 할까 지금 엄청 고민이고. 전 야당이 날 것 저도 같아요. 야당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잠깐 들긴 해서. 네, 브리짓 존스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아 야당 볼래 야당. 근데 뭔가 야당이 더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지금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근데 야당이 좀 껄끄럽긴 한데 아무튼 네. 내일 저도 야당은 내일 볼 거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헤레틱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헤레틱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일단은 장점은 이게 뭔가 연쇄 살인마 같은 분위기를 풍겨가지고 뭔가 살인이 일어날 것 같은데 했는데 그딴 거 관심 없어요. 그 뭐가 이 남자가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종교적인 논쟁이에요. 진짜. 종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뭔가 무섭잖아요.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가둘 것 같고 근데 계속 종교 논쟁을 해요. 그 소녀들이랑요? 네.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몰몬교 이제 전도하는 이제 도와다니는 우리나라에 가끔 그거 있잖아요. 있죠. 전도하러 왔다가 제가 신청한 거 맞아요. 하면서 전도 신청한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친구 들어오세요 하니까 신청한 거예요. 저는 여성분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규칙상. 규칙상. 그 와이프 지금 있다고 와이프 계시는구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안 보여. 안 보이죠. 무섭죠. 뭔가 더 살인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계속 종교 논쟁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뿌리가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이제 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결국 뿌리는 같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몰몬교는 어쩌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파생된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제 주장들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뭔가 그래도 아직 여지는 남기는. 이 사람이 살인마이긴 할 것 같다는 여지는 남기면서도. 뭔가를. 근데 이 사람 행동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고 휴그랜트답게 젠틀하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촬영 감독이 참고로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 그래요? 네. 그래서 화려했구나. 그래서 얼박샷이 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렇게 딱 이제 줌 땡기면서 나오면서 나오는 과정에 줌 땡기면서 그 있잖아요. 옆에도 있는 건데. 그거 진짜 정정훈 촬영 감독님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헐리우드 진출한 이후에 저는 너무 튀는 이유가 뭐냐면 감독보다 촬영 감독이 더 돋보일 정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품보다 너무 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화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 얘기는 별로 이제 홍보사에서 되게 안 하더라고 생각보다. 정정훈 촬영 감독 얘기를 생각보다 안 하길래 저도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장면에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여기에 정정훈 이름 딱 써져 있길래 뭐야 이러고 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밑에 정정훈 촬영 감독이 뭐 써져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스터, 일반적인 그쵸. 한국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맞아요. 그거 댕기려면 그런 것도 까먹어 뒀길래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써주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홍보가 없었다. 그리고 5위는 이제 아마 오늘이면은 300만을 찍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4월 6일 미키시치. 5위고요.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있다는 게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게. 저 심지어 아직 안 봤거든요. 진짜? 왜 안 보셨어요? 시간이 없던 거죠. 시간이 없긴 한데 그 콩칼라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땡기는 거 알잖아요. 안 땡겨서. 이거 옥자 설국열차. 야, 맥을 정확하게 짚었네. 옥자 설국열차. 아니 와꾸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민 좀 해볼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4위가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할 플로우. 좀 이따 이제 얘기할 플로우고요. 3위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인데 이거 진짜 진격의 거인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다들 뭐 오열가게 그렇게 잘 찬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만들었대요. 요거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 보신 분들은 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반짝 올라왔을 때 굿즈 행사 다들 이제 처음에 싹 몰랐다가 그렇지 않네. 이게 장기여행 가는 거 보면은 또 그건 또 아닌 거 아니죠. 작품이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참고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연말에 네. 그 50일 한단 말이죠. 아, 그죠. 지금 부동의 1위에요. 진짜요? 최소 그러면은 4편 안은 4.3인가 그래요. 이게 아직도 안 내려가요, 점수가.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작품 자체가 그냥 징거의건이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한 작품이기도 하고 워낙 고정팬이 많아서 이렇게 막 쏠리나 봐요. 왜냐면 무한열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귀칼? 네, 귀칼 무한열차 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도대체 제가 귀칼 이 시리즈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몰라. 그냥 그 노래만 알아. 라라라라. 부르네요.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난 타짜 대사인 줄 알았어. 라라라라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대표님도 네. 재밌게 봐가지고 오, 그 정도로. 지금 저희 YCU에 이제 하반기에 합류할 쿠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거 받고 좋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지금 있어요. 봐봐. 이러니까 신기하다. 일반 팬들은 더 할 것이고 아니 일반 그냥 영화 보시는 분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맞아요. 아까 4.3 나올 만하다니까요. 궁금하네 갑자기. 저도 이거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직- 시리즈를 다 봐야 되나? 근데 다 봐야 되지 않아? 아직 못 건드렸어요. 저도. 저 궁금하네. 건드린 적이 없어 저는.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저는 실사용으로 봤다. 아, 실사요? 그 망한 거 있어요. 네, 이것도 일본에서 실사가 있어요? 항상 만화를 실사로 많이 맞아요. 만드는데 이것도 있어요. 얘를 건드렸다고요? 건드렸다가 개판 망했죠. 네, 진짜 흑역사. 흑역사. 네. 흑역사 몇 개일까요? 그치, 많죠. 일본은 실사보다는 애니. 네, 그래서 이제 2위 넘어가면은 하정우 감독의 신작이죠. 배우 하정우 감독의 신작. 로비가 지금 13만 돌파를 했는데 아, 저 이거 봤어요. 저 궁금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아, 그냥 별로겠지 했는데 네. 아, 유머가 딱 제 취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네. 약간 롤코 유머예요? 비슷해요. 아, 재밌어. 비슷한데 조금 이제 강도는 조금 순해졌어요. 그때는 약간 막 나가는 그쵸, 시기였는데 그쵸. 이번에는 약간 정제된 공간 안에서 막 나가는 그런 느낌? 느낌? 네. 재밌겠다. 저 보려고 이거 반드시. 저희 대표님도 제가 좀 평균 제가 별 3개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짜게 줘 했는데 본인이 보셨다고 하니까 재밌대. 왜냐면 이게 또 저희가 저희 회사가 또 가끔 이제 PPL도 넣어주라고 하니까 바다하늘처럼이라고 그쵸. 스타트업 바하하하. 네, 스타트업 펌이고요. 네. PR 펌이고요. 스타트업 PR 펌인데 여기에 PR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이제 그런 얘기죠? 스타트업 대표예요. 맞아. 맞아요. 스타트업 대표가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샤바샤바 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비하는 말 그대로. 그 로비 장면이 이 로비 다루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근데 들었어요. 문제는 골프장을 대표님이 많이 다니셨는데 네. 골프장을 다니신 대표님 말로는 너무 허구가 많다고. 아, 그래요? 너무 과장됐다? 네, 너무 과장됐다고 이제 네, 골프 장면들이 너무 허구가 되니까. 설정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막 신선하잖아요. 로비를 하는 거가 주제를 다룬 영화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 중에서. 그렇죠. 코미디는 처음이죠. 네. 그렇죠. 보통 묵직하게 다루고. 네. 그 어린 골퍼 있는데 일부러 나이 든 분이랑 같이 얘가 팬이어가지고 붙여놓고 뭔가 따내려고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웃음이 되게 웃겼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1위 대망의 1위를 할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익분기점이 좀 당겨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부가판권까지 해서 100만이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미 통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 알려진 건 18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당겨졌다는 거 보면 제가 뭐 쿠플이나 이런 데 좀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뭐 손익은 넘었는데 이게 좀 미리 소개하기 전에 얘기하면 승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1위 승부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이제 관계자들 말로는 100만만 넣으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100만인가 굳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뭐 그거 판권 얘기는 나중에 얘기 나온 거긴 하지만 왜냐면 100만만 나오면 입소문이 붙을 것이라는 얘기 맞아. 그런 소방관도 그랬잖아요. 네. 100만만 소심하게 이제 100만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지금 2주차 관객 수가 더 많습니다. 2주차 토요일 관객 수가 제가 볼 때도 꽉 찼어요. 오. 2주차, 그러니까 1주차가 좀 작긴 하네. 23만이었는데 2주차가 3번밖에 안 들었어. 드랍이 3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드랍이 3번밖에 아니면 거의 선방 이상이거든요. 2주차인데. 근데 이거 양 기자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바이포엠이 이거 성공하면 인정. 인정. 맞아요. 그게 인정 맞아요. 아니에요? 인정? 이제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인정. 지금 한국영화 좀 이따 그 얘기 할 건데 이제 한국영화 구세주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있으면 나왔을 거야 아마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승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님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걸 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승부는 2025년 3월에 개봉한 김형주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고요. 주연 배우로는 이병헌과 유아인 배우로 사실 처음 캐스팅 됐을 때부터 기사로 언급될 만큼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이름으로도 그렇지만 바둑기사 일단 조훈현과 이창호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선을 끌었고요. 바둑을 자세히는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랑 또 시간이 좀 흘렀죠. 근데 AI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한테는 이세돌과 알파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아인 배우의 이슈로 한 번 더 이목을 끌어서 여러 번 이목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줄거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조훈현 구단이 제자를 들이면서 시작되는데요. 제자는 조훈현의 바둑 세상을 뒤흔들고 그냥 바둑판도 다 뒤흔드는 이창호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일로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은 결국 한쪽이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바둑 인생을 걸고서 나아가면서 또 부딪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언론사에 끝나고 나서 네. 네. 딱 들어온 순간 들었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던 리스트였거든요. 작품 아쉬울 때. 진짜요? 네. 근데 보고 나서 아 이건 해야겠다라는 감이 딱 잡혔어요. 왜냐면 올해 본 한국 상륙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올해 1월부터 공감합니다. 저도 네. 오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무조건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구나.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게시록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게시록을 하고 이걸 건너뛴다? 이거 건너뛰지. 야, 그거는 진짜 촉이 없는 거예요. 촉이 없는 거. 그건 너무 촉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그럼 구독자 이탈해요. 왜 자꾸 엉뚱한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래서 멈춰.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했고 네. 그날 기자간담회 분위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이제 이양호님 밤새면도 들을게요. 네, 저희가 진짜 이거 어제 봤나? 거의 가장 최근에 봤는데 이 영화의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 반입니다. 엄청 높게 주셨네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진짜 좋게 본 거네. 저는 진짜. 영화 보면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소름의 연속이었어요. 오. 네. 너무 좋았고요. 좋았던 것들이 연기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런 약간 대결을 다룬 영화를 치자면은 비슷한 류의 한국 영화 중에서는 주먹이 운다랑 맞아요. 그리고 퍼펙트 게임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야구조의 그쵸, 저것 게임 게임. 있죠. 근데 완성도로 따지면 주먹이 운다는 괜찮은데 퍼펙트 게임은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퍼펙트 게임일 것 같았어요, 이 영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주먹이 운다류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기쁨과 창피한 슬픔 앞에 바둑은 거둘 뿐. 슬램덩크 나왔죠? 네, 슬램덩크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둑은 거둘 뿐. 이렇게 적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영화 야 이거 바둑 영화인 줄 알았는데 재미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사실상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 바둑 영화가 아예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더 풍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해서 그 풍부한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볼 때 주변에 관객들 반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영화 끝나고 3분의 1은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네. 나랑 좀 비슷하구나 했는데 3분의 2는 잘 잤냐? 나 그럴 것 같았어. 지루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 다양한 요소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언제 빵빵 터져. 그게 있죠. 도파민만 기대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절대 아니잖아요. 이 영화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화라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 사건 안 벌어지네. 야 잘 잤냐? 다 이런 반응이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반응이. 전 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약간 뜬금없는 영화지만 전 남한산성이 갑자기 생각나요. 저는 갑자기.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 느낌. 저도 그 사극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한산성 그게 아닌데도 전 너무 좋게 봤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한산성에도 이병헌 배우가 나왔잖아요. 그죠. 맞네요. 저는 이병헌 배우의 코미디 연기 이런 거보다 엄청 막 테크닉적인 연기 말고 이런 연기 좋아해요. 남한산성이나 이런 영화. 가는 거. 심지어 의상 감독도 조상용 의상 감독도 남한산성 때 의상 감독이 진짜? 그건 몰랐는데. 의상도 대단한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에서 시대극 그릴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근현대사 그릴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깔끔하거든요. 그쵸. 그냥 시대적인 모습만 대충 재현하고 요즘처럼 입어요. 맞아요. 깔끔하고 헤어스타일도 요즘 헤어스타일. 근데 이거는
진짜 촌스럽고 남자들 장발인데 약간 중단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촌스러움. 그걸 확실히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구 해설로 야구 캐스터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정우영이라고. 정우영 캐스터. 몰라요. 정우영 캐스터가 그거 이제 90년대 버전을 하고시 딱 그 중계를 하시는 게 나아요. 바둑 중계 하시고. 네네네. 그때 헤어스타일 하죠.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맨날 정우영 아나운서의 그 아니야. 그게 맞아. 딱 가르마 딱 그거 하고. 맞아. 특히나 킹메이커라는 영화 보면은 저는 깨요. 너무 깔끔하네. 너무 깔끔하고 여자가 나오는데 너무 깔끔하고 남자도 너무 수트도 너무 깔끔하고 멋부린 거죠 이거. 그 배경도 너무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극 맞나? 그쵸. 시대극의 느낌 분위기만 재현했지 재현한 거 맞나 했는데 이 영화는 대단한 게 화면 색깔도 누리끼리예요. 맞아요. 대박이죠. 누리끼리하고 그리고 지하철 장면 나오잖아요. 나 지하철 진짜 공감 갔어. 지하철 낡은 거 보셨어요? 나 지하철 씬은 와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깔끔하게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는 새 거니까라고 착각하고 하는데 진짜 누리끼리하고 촌스럽고 타일 되게 촌스럽고 누리끼리하고 오래된 거 같고 와. 저는 처음에 이거 들어갔을 때는 좀 걱정했었어요. 왜냐면 소독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 영화에서 그 시대 소독차를 딱 집어넣는 순간 편하게 간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싶었는데 그 이제 바둑 기원 가는 장면이랑 그 골목 자체가 보면서 공들였다 생각해가 뒤로 갈수록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너무 괜찮아서 저 되게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그 바둑 둘 때 옆에 이렇게 남성분 여성분 앉아서 심판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여성분이 나오는데 숫자 세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다른 근현대사 한국 상업 영화는 최근 화장법이에요. 그죠. 이 여성분은 진짜 그 시대 화장법. 입술이 약간 검은촉촉한 그 루즈 알죠? 그 루즈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와, 루즈 색깔까지도 재현을 했구나. 그땐 틴트가 아니라 루즈 느낌이잖아요. 루즈죠. 맞아. 그것까지 재현한 거 보고 진짜 디테일하다. 그게 그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대를 다루면 안경만 그런 거 쓰잖아요. 맞아. 일부러 막. 그 시대 거. 근데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린다 느껴지는 게 이 화장법이나 옷이 다 그 시대에 맞춰져 있으니까 맞아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 장안의 화제 폭삭 사과수다는 아니죠. 폭삭 사과수다. 죄송해요. 넷플릭스에 소송 들어오겠다. 누가 사갔는데요? 누구예요? 누구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시네 지금. 둘 중 누가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도 이제 80년대 90년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살짝 어색한 감이 살짝 보이거든요. 있죠. 그렇죠. 저 안 봤는데 저도 안 이거 봤어요. 내용 물어봐도 돼요? 이게 폭삭 속았수다 인어공주 전도연의 인어공주 보셨어요? 그거랑 내용 똑같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이 영화의 시놉시스 보고 완전 똑같잖아. 그냥 시대극이에요. 그냥 현재부터 과거까지 시대극 쭉 타임라인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너무 호평이 많아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안 봤어요. 네, 여기 다 모셔가지고 지금 누가 뭐 할 게 없어. 이게 진짜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건지. 그걸 보신 분들 아마 이 영화 그러니까 이 현재 시대가 레트로의 지금 완전 관점인데 왜냐면 이 시대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맨날 레트로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그것만 보여주니까 정확하게 승부만 보여주거든요. 맞아. 이건 좋더라고.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감 들어볼게요. 너무 흥분했다. 너무 재밌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래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만족했던 영화고 별점 3.5긴 한데 그게 3.75인데 4점을 올라가기에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뭐가 좀 더 할 수 있었던 네, 맞아요.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3.5지. 저는 너무 만족했었고 그리고 4점이 되지 않는 거는 이 영화가 예술 작품으로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쵸. 상업영화. 근데 상업영화인데 탁월한 상업영화지. 근데 저는 상업영화여도 예술을 했다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뿐이지 너무 탁월한 영화였고 한 줄 평은 저는 승부에 방점을 찍고 담백하게 만들어낸 종합예술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영화는 딱 승부에만 딱 찍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다 됐고 그냥 너무 좋았었고 그냥 예술 작품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적은 거였었고 그리고 그래도 그 연기와 연출, 음악, 심지어 카메라 움직임까지 맞아요. 저는 너무 영화다웠고 심지어 저는 부감샷을 대충 찍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앵글을 찍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이 그냥 멋부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하얼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쵸. 네, 뭐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있었다고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냥 멋부리는 용도가 아니라 연출가가 이걸 알고 찍은 거 같다는 게 들었던 게 오프닝 때 이병헌이 올라갈 때 부강으로 딱 찍거든요. 근데 보통 이 앵글 자체가 긴장감 이런 것도 이론적인 거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영화에 녹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대로 한다 이거 이 생각했었어요. 참고로 먼저 촬영 감독이 잠깐 얘기하면 유업 촬영 감독이라고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정우 촬영 감독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고 어쩐지 그래서 제가 소름 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촬영 중에서 둘이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결승에서. 네네네네. 결승에서 대결을 하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창문에 조명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누리끼리 했던 영화의 톤이 파래져요. 맞아요. 거기서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맞아요. 연기만 좋은 영화가 아니구나,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카메라를 뒤집었을 때 그냥 그 마지막 대결에서도 한번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카메라를. 그것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찍은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 사람 봐라 이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촬영 감독님이 원래는 이 한국형 누리끼리한 영화에 어쩌면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신세기 촬영 감독님이세요. 그래요? 네. 어쩌면 왜냐면 신세기 이후에 계속 그런 스타일의 그런 누리끼리한 색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카피캣이 많았죠. 네, 카피캣이 상당히 암청색이라고 하죠. 맞아요. 암청색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였는데 그런 촬영, 좋은 친구들 영화도 이분이 하셨어요. 참고로 촬영 감독도. 좋은 친구. 이광수 배우님 나오고 주지훈 배우 나오고. 맞아. 갑자기 그 누리끼리 하는 거 말고 그 아까 신세계 얘기해서 생각난 게 그 최근에 신세계 감독이 찍었던 거 원탑 배우 나와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 제목이 뭐였죠? 귀공자.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우와 이거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쉬는 날인데 꾸역꾸역 가서 봤는데 다시는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총평을 이어가자면 저는 한 분야의 천재 다루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관심도가 높아서.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죠. 안 했어. 없기도 하고 그냥 눈에 탁 띄어서 대중한테 빡 한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걸 건드렸는데 너무 잘 건드려서 너무 만족하고 나왔던 전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일단 이게 크랭크인이 2020년 12월에 들어갔었고요, 참고로. 오래됐네요. 2022년 4월에 촬영이 끝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극장에서 개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팔았어요. 또 이제 유아인 배우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이것도 넷플릭스가 손절을 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 들어갔던 게 이제 바이포엠이 가져간 건데 근데 바이포엠이 지금 정말 놀라운 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해요. 제품이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건데 사실 바이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배급을 했던 작품들 초기에 배급을 했던 작품들은 외국 영화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남은 인생 10년 일본 영화. 알아요.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주로 일본 춘 영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쩌면 영화판에 입문을 제대로 한 거죠. 왜냐면 그 영화들로 어떻게 하면 타겟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전략을 짠 거네요. 그렇죠. 전략을 배우기 시작한 게 저는 이 두 영화에 생각하죠. 왜냐면 남은 인생 10년이 재개봉이 더 많이 봤어요. 참고로. 그 개봉보다. 저 개봉 때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개봉 때보다 재개봉 때 더 많이 봤다. 네. 그걸 보면서 조금씩 학습이 된 거죠. 과연 이제 영화 팬들이 어떤 걸 원했느냐. 기존의 이제 홍보 방식, 저도 이제 PR 일을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저는 느꼈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왜 이 부분에서 민감했었냐면, 바이포엠이 옛날에 이제 역바이럴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옛날에 뭐 음원, 특히 음원 사재기 논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품에 안았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판에 처음 이제 들어생각할 때 얘기가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늘봄 가든이었어요. 진짜 작년에 했던 늘봄 공포 영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근데 늘봄 가든이 사실 영화로서는 별로 그렇죠. 진짜 별로죠. 전 김주령 배우 좋아하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배우 장면 하나 나오는데 그 딱 한 장면 무섭고 나머지는 진짜 볼 게 하나도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놀본 가든이 38만을 본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잘 됐어. 마케팅을 너무 쉽게 말해 잘한 거죠. 그 당시에. 이거는 사실은 바이럴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했던 게 그러니까 그때 마케팅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3대 그 맞아. 슈가에 3대인가 곤지암이랑 맞아요. 그 어디였지 또? 병원 하나랑 근데 곤지암이 이미 영화 한번 잘 타졌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작전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작전이 연이어 성공했다는 결국 소방관이었어요. 저희 방송 때 사실 소방관 안 했었잖아요. 안 했죠.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근데 관객수 들어갔잖아요. 근데 관객이 380만이 맞아요. 많이 들어갔어요. 말이 안 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심지어 이게 어떤 가장 큰 리스크. 곽도원 배우 이슈가 있잖아요. 음주운전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메인 주연이 없는 포스터가 나오는 포스터가 생겼는데. 심지어 작품을 그 편집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감독도 그때 아마 형이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탄핵 당시에 그거 해가지고 탄핵에 반대하시는 그래가지고 형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슈가 2개가 터진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380을 갔다고요. 전공법을 택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정말 훌륭했던 거는 결국 영화 한 명당 100원씩 기부하는 맞아. 소방 쪽에 기부. 그리고 났었네. 그 감독 그 친형 이슈도 바로 감독 데려다가 인터뷰 따가지고 그거에 대한 입장 발표하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인터뷰를 바로 따와가지고 바로 발표했어. 사전 대응을 너무 잘했네요. 이게 PR의 승리예요. 왜냐면 대응은 이건 진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 여러 가지 그냥 PR의 대응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저도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진짜 아예 입 싹 다붙거나 입을 그냥 아예 함부로 하지 않는 게 1번인데 꺼내지도 않던가. 꺼내지도 않던가 아니면 2번은 전공법을 이렇게 택하는 건데 아예 빨리 하거나 빨리 해서 묻히거나 근데 빨리 해서 묻히는 걸 택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는 편이고 그래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히트맨 2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진짜 작품은 참 별로예요. 왜냐면은 저기 뭐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 방금 언급한 영화들 다 별 1개 줬거든요. 늘본 가든 뭐 소방 이것도 다 하나 주고. 전 가끔 이하고님이 존경스러운 게 그걸 다 보잖아요. 방송 때문에. 그 유튜브 업로드 해야 돼가지고 그걸 그래서 억지로 봤죠. 저는 근처도 안 갔잖아요. 그때 영화 근처. 잘하셨네.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그 승부라는 영화는 편집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이 곽동원 분량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절정에서 갑자기 끝나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 절정 부분이 곽동원 씨 분량. 진짜 필요한 부분만 빼고는 거의 지웠다는 게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주원을 주인공 하려니까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 거죠. 이상하다. 둘이 갇혀있는 장면인데 둘이 갇혀놓고 영화가 끝나. 갇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갇혀놓고 끝나. 세상에나. 그런데 히트맨2도 254만이 봤단 말이죠. 맞아. 히트맨2도 성공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이것도 그 PR의 성공인 게 주변에 이거 봤다는 사람들 다 욕하거든요. 더럽게 재미없다고. 근데 성공. 이것도 좀 변수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맞아 올랐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슈를 어떻게 고착하냐면 이 배우가 이제 배우로 주목했어요. 배우에 대한 바이럴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상우 씨에 대한 바이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상우 최근 나온 영화 뭐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획기적인 거지. 왜냐면 기존 영화판에서는 잘 안 하던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기존 영화판에서 홍보를 하면은 사실 거의 틀에 박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선제. 예를 들면 선제라고 하죠. 보통 한 달 전에 포스터 공개하고 이제 뜹니다. 개봉합니다. 한 달 전에 합니다. 뭐 4월 개봉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5월 개봉이면 보통 4월쯤에 이제 선제 포스터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광고 예고편 1차 뭐 티저 예고편 나오고 그 티저 그 공식대로 탕 하면서 끝나는 거 있잖아요. 팅 이거 BGM도 이제 똑같아. 맞죠. 방금 효과음 많으시는 순간 제 머릿속에 예고편이 한 100개는 지나갔어요. 딱 그 끝나는 거. 빡 지나가잖아요, 제 머릿속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 발표를 합니다. 이리저리. 왜냐면 제작 발표 때 이제 그걸 공개하니까 티저를. 그 이제 제작 발표를 하고 이제 모시고 한 1, 2주 전에 이제 배급 시사회를 합니다. 언론 배급 시사를. 그래서 이제 평 나오죠. 근데 망한 영화는 이제 그 망하는 좀 아닌가 싶은 거는 월요일쯤에 합니다. 개봉주 월요일 날. 그래야지 이걸 닮아 보니까. 공식이 있죠. 자신 있다 하면 이제 2주 전부터 때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니면 또 시사회도 이제 일반 시사회도 대거 뽑고요.
근데 야당 시장이 되게 크게 열고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사실 나 그래도 궁금해. 저는 솔직히 야당 별로일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여는 이유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많이 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기대를 하는 건 하나. 어떤 배우들. 배우들의 케미는 보고 싶어요. 재밌을 거,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예고편 하도 많이 나와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거 부당거래 나왔던 대사 그대로 써먹네? 라는 생각을. 제 예고편 아직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안 봤는데. 잘하셨어요. 전 예고편만 봐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뭐 제작기 영상 하나 올라오고 툭 던지고 이제 올라오듯이 하면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튼 인스타 쪽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도 보통 획일화된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홍보하는데 뭐 그냥 많이 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공식에서 유튜브에서 그냥 그런 정도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어느 이제 각각 뭐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우 이슈를 이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능이 나온 거를 딸 수도 있겠지만 예능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으니까. 전 바이포엠의 이런 방식이 되게 신선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거는 기존에 안 했던 거예요, 진짜. 그쵸. 왜냐면 지금 솔직히 뭐 한국 영화 위기다? 이건 옛날에 뭐였냐면 자, 예를 들면 축구 K리그만 봐도 옛날에 K리그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선수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 기억난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많이 바로 와주세요 가지고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애초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원래 공부 안 해도 오는 사람들 고정된 근데 그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 영화 많이 와주세요. 그냥 그 정도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영화 치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는가를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노래 쪽에 나왔고 노래 쪽에서 한번 봤잖아요. 예를 들면 자, 뭐 음악이 뭐 신곡 이거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올라올 때 이거 들어봤냐고 이거 정말 핫해 막 이런 식으로. 전혀 그때 시도 안 했던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저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바이럴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바이럴을 빼고 마케팅적인 관점을 보면은 왜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했었냐고 생각을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전 이런 게 되게 신선하다고 보는데 스레드에서 제가 그걸 본 것 같거든요. 승부에 대한 누가 평을 썼는데 바이포엠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영화는 좋았어. 이렇게 막 한 거 보는데 전 그 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바이포엠 아니었으면 개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데려오지도 못했어. 네가 보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야. 승부는 아마 묻혀있었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바이포엠 별로잖아. 거기 바이럴 별로잖아. 바이포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영화는 좋았어. 야, 누가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 가상광고 그 유료 광고 뭐 포함했는데 유료 광고는요 저희 여기 사무실 때문에 한 거고요. UCU 때문에 한 거고 누가 뭐 바이포엠에 돈 받는 건 줄 알겠어 지금. 그래서 저 몰라요. 저 바이포엠 어딘지 어디 회사 어딘지도 몰라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문외한이라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승부가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괜찮아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바이펌이 크게 안 했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승부를 밀려고 승부를 밀기 위해서 아마 저는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 역으로 그 영화도 우리 괜찮게 봤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그 영화 재밌었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쓴 게 안 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손석구가 특별 출연, 우정수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제가 티저를 봤었나? 근데 좀 손석구 배우가 주연 오랜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완전 거기 엮인 거죠 저는. 진짜 야구에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진짜 야구에서만 나와요. 그래도 홍보를 잘한 거죠. 엄청 잘한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일단 한번 관심을 끌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5월달이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바이오맨 이제 차기작인 바이러스라고 이것도 사실 창고입니다. 맞아요. 저 이미 벌써 극장 승부 볼 때 예고편 나오던데 이거. 이게 배두나 씨가 옛날에 찍었던 거 진짜 옛날에 찍었던 건데. 맞아요. 김윤석 씨랑 심지어 장기가가 배우로 완전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주연이죠 심지어? 주연이에요. 세 번째예요. 나 주연일 줄은 몰랐어. 세 번째로 이제 포스터 따로 있어요. 근데 왜 그 정도예요? 카피가 감염된 순간 사랑에 빠진다네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뉴토피아 느낌이에요. 전 탈출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요. 약간 뉴토피아 같은 느낌이네. 예, 바이러스 플러스 로맨스인 거 보니까. 오, 장기하네. 그러니까 포스터가 다 있네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5월달에 저희 녹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진짜요? 네. 그러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감독을 좋아해요. 이 감독 전작 중에 사과라는 영화 있거든요. 강희건 감독님. 강희건 감독님 사과.
그 해에 제가 최고의 한국 영화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 2위 했던 영화 사과. 2005년 참고로 작품이네요. 1위는 타주입니다. 네. 엄청 옛날에 사과. 문소리 이성규 씨 나왔던 거네. 진짜 옛날 거. 문소리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거. 근데 흥행은 안 됐었네요. 네. 로맨스 영화인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 망했죠. 그 이후에 이제 교수만 하시다가 지도 교수만 하시다가 지도 교수 하신 작품도 꽤 많더라고 지금. 뭐 그래요? 예를 들면 지옥만세. 맞아. 옴니버스 단편 주로 찍으셨을 거예요. 만분의 1초. 돌핀 다 이제 그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막 모르는 이야기, 네. 뭐 믿을 수 있는 사람, 다 이제 지도 교수만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다 지도 교수만 하시다가. 근데 카파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카파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 그래서 과연 이제 본인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떨지 이거는 이제 그때 얘기를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승부 갑시다. 네. 발표면 요랬다이고요. 발표면 미리 그냥 꺼낸 이유는 아무튼 그만 얘기해요. 이제 키워드 토크인데 뭐 검색하셨는지. 저 먼저 할까요? 저는 조훈현을 검색을 했어요. 왜냐면 조훈현. 저는 사실 이세돌 세대다 보니까 바둑을 하면 그래서 더구나 그때 알파고와의 그 대국에 대한 속보를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이 나요. 너무 그만큼 유명했죠. 성인된 이후의 일이기도 했었고 경험한 일이니까. 근데 이창호는 알고 있었는데 들어봤는데 제가 조훈현은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고 싶다. 아는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네. 뒤에 이제 조훈현 구단의 이게 사실 모토예요. 무심이라는 게. 무심이- 조훈현 선생님의 모토예요. 모토예요? 모토가 무심. 몰랐어요. 저는 영화에서 그냥 설정한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인터뷰지를 따로 보내셨어요. 그저 서면 질의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모든 일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둑도 이기겠다는,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이기겠다는 그 욕심. 이제 그럴 때 역전이 많이 돼요. 예, 제대로만 됐으면 되는데 무리수를 둔다. 여기서 좀 더 많이 이기겠다 했을 때 역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이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정심을 얘기할 때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창호 선생님의 그 성의도 진짜 그거예요?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물어봤고요. 순간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어떤 거 검색하셨나요? 저는 그 감독님 검색했어요. 저 정보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그 자막 타이틀 뜰 때 제작 윤종빈. 맞아요. 각본 윤종빈. 왜냐면 영화사 월광이 제작했으니까. 맞아요. 윤종빈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영화가 그래서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윤종빈 사단 중에 그 보안관이라는 영화 참 별로였는데, 그 감독보다는 이 감독님인 게 낫겠는데 했는데, 그 감독님이잖아. 그 감독이잖아. 근데 검색해보니까 같은 감독이야. 맞아요. 그 정도로 이 감독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 보안관 저 나쁘지 않긴 저 그냥 하더라고요. 봤어요. 그냥 무난하게 진짜요? 코미디 영화. 저 너무 별로여가지고, 왜냐면은 왜 별로냐면 그 영화가 이성민 배우가 계속 아니라니까 얘가 범인이라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후반부에 그렇게 펼쳐지는 거 보고 이 뻔한 거 재미도 없는 거를 질질 끌다가 웃기지도 않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거 좋았던 지점이 제가 그 2016년 이게 2017년도에 개봉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전 시즌 때 이게 2016년도에 봤던 영화 중에 판도라가 있었는데 판도라 사투리가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판도라 경상도 사투리가 다들 좀 현찮았어요. 알고 판도라 저 예전에 그 촬영한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만 보이게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촬영 현장 갔을 때 와, 한여름에 소방복을 입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도 지역을 하면서 배우들의 사투리가 어색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사투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투리 하나만큼 제일 재밌던 거는 거기서 이제 롯데랑 NC랑 대결을 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오래돼가지고. 김성균 씨랑 왜 조진웅 씨가 여기 출연했는데 거기 조진웅 씨가 원래 엄청난 롯데 팬이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 뉴스룸인가 거기서 질문까지 날렸는데 롯데 우승. 우승이냐 아니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천만 영화냐니까 이 질문 끝나기 전에 롯데 우승.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아, 아무튼 롯데 NC에서 이제 대결하는데 김성규 씨가 이제 갈아탔나 봐요, NC로. 왜냐면 그게, 그쵸, NC로 갈아타신 분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별로여가지고. 네, 그래서 성적이 하도 안 나오니까 NC로 갈아타신 분 은근히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제 조진웅 씨, 그게 사실 거의 본인 개그 그게 이제 그 영상이거든요. 참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저희 같이 있던 기자가 그거 질문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롯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안 그래도 롯데 배급이잖아요, 이게. 롯데 때문에 배급이잖아. 그래서 그게 살짝 이제 연장선 얘기했는데, 2017년에 그래도 가을야구를 가셨어요, 그래도. 네,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누가 편인 이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대통령 파면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때도 롯데가 가을야구 왔으니까 올해도 됐으니까 올해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은연중에 롯데 팬들이 기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든 기원을 하니까. 아직 초반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모르죠. 오늘 녹음할 때 아주 대역전극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저희 승부 안 해요, 승부. 아, 맞아. 승부해야죠. 맞아, 승부 나오죠. 아무튼 이 감독님이 네. 정말 그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진짜 준비 많이 한 게 티가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e스포츠의 인기만큼이나 당시 바둑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총칼만 없을 뿐 정말 치열하고도 처절한 승부였고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룰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납득이 가는 대국을 연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이제 자료 수집 그리고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같이 나섰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영주 감독님이 그러니까 데뷔작은 보안관이었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이제 각색이랑 조감도 같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연출부 오래 했었고 아무튼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인데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윤종빈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그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인 특유의 애증이라는 그 정서를 윤종빈 감독 작품 보면은 잘 건드린다고 보거든요. 범죄의 전쟁도 그렇고 맞아요. 뭐 최근에 그 공 뭐였죠? 공이요? 공? 수리남 말고요? 수리남 전에 공작. 공장 괜찮아요. 공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건드리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색깔이 좀 보여요. 그렇죠. 애증이라는 애증. 부분. 그리고 저는 윤종민 감독님 아직 제가 분석할 만큼 그건 아니지만 네. 다 보긴 했는데 네. 참 촘촘하거든요. 영화 자체가 서사가 촘촘해요. 그래서 인물한테 그 관계에 따라갈 수가 있게 만들어놔요. 언제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납득이 다 되게 해 있어가지고 잘 쓰신 것 같았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의 키워드를 뭐라면 치열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제자로부터 정상을 지켜야 하는 스승과 이제 스승을 꺾어야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년 만화 톤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초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보면서 느껴졌어. 있어요. 이거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여성분들도 뭐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실제로 바둑을 두셨거나 아니면 영화에 이제 보고 바둑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바둑은 완전 문외한이고요. 저 몰라요. 근데 체스는 어렸을 적에 많이 둬서 이런 그 말 그대로 그냥 보드 게임이잖아요. 이게 바둑, 체스, 장기 이쪽. 해서 심지어 제가 작년에 체스를 소재로 소설을 쓴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체스 선수들 이야기를 그래서 뭔가 대국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그 이제 시간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는데 바둑을 실제로 둔 거는 뭐 기억조차 안 나는 그 어린 시절에 이게 만져본 적은 있죠. 그럼 결국 그냥 오목이나 알까기나 했죠. 맞죠. 저는 이제 바둑알 이제 초콜릿. 주로 바둑을 먹는 쪽으로 관심이 생기거든요. 먹는 쪽이죠. 초콜릿 먹는 거. 초콜릿. 맛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신지. 저는 그 장기 정도? 장기전도 몇 번 했는데 막 완전 빠지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목 정도 저도 하고 했는데 바둑은 특히나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딱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냥 긴 거 빠지고 이제 사실 이 바둑 인기가 있었던 건 더글로리 때도 있었거든요, 살짝. 그래요? 더글로리 이제 바둑 뜨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거기가 이제 송혜교 씨가 바둑 뜨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살짝 인기 있었어요, 바둑이. 그래요? 근데 왜 신세계에서 바둑 뜰 땐 인기가 없었을까요? 별로 안 중요한 장면이라 그런가? 바둑이 없었나? 그래서 다음 이슈 넘어가면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제 김영주 감독님은
전공법으로 그쵸. 편집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맞아요. 안 하고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대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바둑은 혼자 두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상대가 있기에 이런 대국이 나오는 거다라는 말이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인 배우가 맡은 역할이 이창호고 승부라는 제목처럼 바둑의 대국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유아인이 통편집되면 그럼 누구랑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자기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이랑 그러면 알파고 알파고 내가 버튼 누르고 아니면 뭐 유아인 목소리만 나와 알파고. 그리고 거울 보고 드는 거면 계속 편집을 그 창가에 비친 모습 자기를 보면서 고뇌하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나랑 심지어 그 선물한 스승님이 선물한 거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죠? 그럼 공포영화 되는 거 아니에요? 톤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따위를 안 가서 다행이고요. 저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 이 부분이 제일 걱정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잖아요. 한 톨도 편집 안 한 거 같냐고. 왜냐면은 한 톨도 편집 안 했으면 하길 진짜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편집을 안 했는데 조금은 했는데 전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진짜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안 진짜 건드렸어요. 아예 안 건드린 것 안 같아요. 안 건드렸어요. 건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홍보 과정에서 좀 슬펐던 거는 스틸컷을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한 120만 넘었으면은 맞아요. 스틸컷 하나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스틸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넷플릭스에 처음 이제 그게 이제 공개된다. 그 팔렸을 때의 스틸컷만 있는 거예요. 유한 씨 같이 이렇게 1대1로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나란히 이제 첫 대 뜨는 거. 첫 대고. 그러니까 그거 스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유한 씨에 대한 스틸든 포스터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아쉽긴 하죠. 이제는 공개해도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제 싶겠는데. 약간 약발 흥행 약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유아인 버전 포스터 딱 나오면 오 이거 귀하다. 레어다 하면서 다 이제 나와야 한다고. 왜냐면 아무리 그 곽도원 배우 스틸은 있었어.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요? 둥근게 하는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 그래도 모여있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뒷모습도 없어. 스틸에 너무 그러니까 음주와 이게 비교했을 때 너무 크니까 아마 그러겠죠. 큰데 물론 홍보 과정에서 지금은 근데 이제는 어차피 이미 손이 넘겼으면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안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요 캐릭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병헌 씨가 맡은 조우현인데,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아마 여기 질문해 보면은 이제 뭐 완벽 재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아마 조은현 선생님의 인터뷰를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좀 이따 읽어보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알 수 있지만 제가 판단이 잘 안 됐었는데 일단 이병헌 배우 연기가 뭐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배우인데 그러니까 이번 승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튀거나 힘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르듯이 가는 거 있잖아요.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잘 잤냐? 그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병헌 배우 특유의 유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죠. 근데 그 거들먹거리는 느낌인데 그게 관객은 웃기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은 기분 나쁜. 그거 참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정확하다. 잘하잖아요 그거를. 관객은 재밌어요. 근데 맞아. 안에 그 같이 있는 그 캐릭터는 와 진짜 똥 씹은 표정 나오거든요. 그냥. 맞아. 근데 여기서 저는 이번에 그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둑 대충 두고 나와서 잘 배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복도에서. 그게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참 그렇게 맞아. 이병헌 배우는 저는 봤을 때 뭔가 지나가는 연기를 참 잘해요. 인물을 두거나 뭔가 오브제를 두고 지나가는 참 잘하시는데 이거 준비하다 생각난 게 달콤한 인생 오프닝에서 물 떨어질 때 요거 지나가다 물 떨어진 거 묻을까봐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참 잘했어요 그때.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요. 이병헌 배우님이 그때. 그래서 항상 이걸 참 잘한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 질문에 보면은 이제 심리변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패배 후에 근데 저는 이거는 패배가 무너지는 거는 전 연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관객이나 독자도 공감을 하느냐 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항상 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떨어지면 뭐 힘들겠지.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관객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초반에 조은현의 위치를 좀 더 보여줬더라면 왜냐면 오프닝에 물론 처음에 그 세계에서 정상이 되고 뭐 중간 광고가 있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이병헌이 패배 후에 흔들리는 게 뭐 졌는데 뭐 저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졌는데 뭐 저래. 혹은 뭐 한번 타이틀 뺏겼는데 뭐 저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앞에 좀만 더 쌓아줬으면 그 이병헌의 연기가
더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하고님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게요. 네네. 저 예전에 연기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연기자 되려고 이렇게 뭐 연극 영화 갈 때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병헌 배우거든요. 이병헌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시작돼서 배우 생활을 했었던 건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병헌이 연기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나무주연상을 못 받는 게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광해 때 받는 거 보고 너무 늦게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연기의 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느꼈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심지어 그 투탑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병헌 배우랑 최민식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마를 보았다 해서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났는데 너무 황홀했거든요. 맞아요. 그 배우 앙상블을 구경하는 게. 네, 진짜. 대단하다. 그때 이후로 두 번째 황홀함인 것 같아요. 이번 그 유아인 배우와의 앙상블이 맞아요. 좋았어요. 소름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병헌 배우는 저는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잘하고 액션도 잘하고 심지어 영어 발음도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미디 연기도 너무 잘하고 하는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지하고 약간 찌질하면서 절망적인 연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특히 뭐 싱글라이더나 남한산성 얘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병헌 배우 영화가 번지점프를 하다거든요. 거기서 진짜 찌질하면서도 와 그렇게 거기 섬세하면서도 절망적인 연기를 너무나 잘해요. 그때 진짜 어렸잖아요. 나이가. 그쵸, 어렸을 때죠. 어린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보여주지 할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이번 연기는 뭐 늘 잘하고 그리고 늘 잘하고 이번에 솔직히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정상에 있다가 무너져야 되니까 제자한테 졌어. 한 번 졌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지네? 하면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특히 한 번 졌을 때 뭐 세상 무너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짜치고 그쵸, 맞아요. 한 번 무너졌을 때 약간 약간 그게 되게 미묘한 연기인데 맞아요. 그걸 진짜 잘했어요. 그 이제 나갈 때 말하는 거죠. 기자들이 어땠냐 물어보고 올 때. 약간 조소하듯이 맞아요. 뭐 이제는 뭐 하산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할 때 나갈 때도 진짜 뭐 허탈하거나 가볍게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미묘하게 맞아요. 그 약간의 빡침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진짜 약간 조소하듯이 보여주는 잘했어요. 그 연기도 잘했고 그리고 점점 쌓여가지고 빡쳐가지고 코피도 나잖아요. 이러고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와. 바둑 소리 때 이게 긁다가 이제 손톱 나는 것도 있고. 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연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도 이제 그 제자와의 그 약간 그렇죠. 책상에서 막 그런 미묘한 그 연기 좋아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뭐지 이창호가 쓴 그 감독의 단점들 있잖아요. 그 조은현의 단점들. 그보다 들켰을 때 그 연기. 그 연기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갈 때 됐네. 근데 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근데 그거 잘해요. 그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이병헌 배우님이. 아무튼 저는 이병헌 배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잘해요. 맞아요.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조은현 국수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내면적인 경기를 어떻게 영화할지라 자기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하게 되고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소감을 하자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났대요. 저럴 때 저랬었나 하고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님께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줘서 잘 전달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대요. 바둑이라는 게 참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바둑이 내면적이지 외면적인 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보면은 저를 많이 나타냈다고. 이병헌 배우가 옛날엔 내가 저랬는데 저런 분위기였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맞게 연기하셨다는 정말 대단한 명연기라고 했고 의상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 옷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다는데 사실 본인은 의상을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왜냐면 그냥 보통 아내가 다 해주니까. 지금 입었구나 그냥. 내 주연 이거 맞아요. 이거 입어 그러면 그걸 입고 나가고. 근데 되게 스타일리시해요. 진짜 컬러 감각도 있고. 맞아. 되게 좋았어요. 영화를 시대에 보니까 맞게 약간 뽕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빨간색도 스텝 약간 그 있잖아요. 약간 물이 빠졌는데 명도는 높은 느낌? 영화를 보니까 옷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체력 비결은 젊었을 때도 등산하고 현재도 이제 걷기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등산 장면 나왔었죠. 네, 등산 장면은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는 끝이 없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2025년도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참고 사제지간은 영화에서는
정말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있죠. 공부에 대한 실제로는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이창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이었다고 이제 그게 네, 실제랑은 약간 다르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질문 사항이 한데 이거는 서비님인데 이제 가르치시니까 이거 맞다. 제자의 이제 청출어람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이 청출어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감이 되셨는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이게 비슷한 경험은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능을 가르칠 때 제자가 청출어람을 해서 강사를 무너뜨린다는 게 사실 잘 안 그려져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선생님처럼 그 공모해서 당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했는데 공모전 했는데 본인 떨어지고 당선. 고액이 뭐냐면 많이 컸네? 그게 제가 강사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말 그대로 이 직업 안에서 그러니까 소설이란 예술 분야가 아니라 점수 내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서 이건 잘 생각이 안 나기는 해요. 이 답안지가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시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계 있고 처음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거 할 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뭔가 제자의 청출어람이 스승을 꺾는다라는 거는 예술 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특화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동등한 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 문예창작 동아리를 오래 했으니까 거기서 소설 강의를 가볍게 한 2번 정도는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소설이란 예술로 저를 뛰어넘는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공모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근데 단순히 혼란스러울 뿐이지 너무 많은 걸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냥 소설가 역시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읽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입장인데 바둑과 승부라는 이 영화의 세계에서를 이쪽에 붙이면은 소설도 언어예술로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저는 A라는 사조에 어울리는 풍으로 쓰고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조은현이 전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제자가 B라고 예를 들어 이창호처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 간다? 근데 그렇게 썼는데 등단되고 잘 나가고 거의 한강급으로 올라가면서 독자와 비평가를 다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야 A라는 걸로 하는 거는 한물 간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고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라는 사람이면 아마 뭐 어쩌겠어 다시 증명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무너져 있을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은현도 사실 마지막에 자기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 태도가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엄청 흔들릴 것 같죠. 내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제자가 막 쭉쭉 올라간다. 전 특히 그 대사가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장면. 이 말을 나한테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답변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그 죄송하다는 게 좀 2가지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이겨서 죄송하다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후자로 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영화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이게 잘 갖고 가다가 갑자기 이겨서 죄송하다로 확 틀어져요. 그러니까 방에서 유아인이 이기고 와서 울면서 할아버지 얘기할 때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마 그때 나오는데 그때는 이겨서 죄송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전 이 이중성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내가 내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이걸 증명한 게 죄송한 건지 이겨서 죄송한 건지가 아사모사한 게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말 참 저도 컸을 것 같아요. 엄청 클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제 간단히 저기가 참고로 이게 프로 바둑 기사한테 이제 1대1 교섭을 때 당연히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선호, 서건우 2명의 프로 기사들이 총 40회차 이상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디테일을 줬다고 해요. 그럼 이병헌 배우는 처음엔 아예 바둑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 전혀 몰랐대요. 네. 아예 모르셨구나. 아예 모르는데 이제 그 잡는 방법이었는지 이런 것도. 안 그래도 저는 그 바둑돌 잡을 때 이것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한두 번 정도 초반에. 그러면서 와 연습 좀 많이 했다. 많이 잡아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은현 국수가 첫 번째 했던 부탁이 그거였대요. 바둑돌만은 제대로 잡아줘라. 다른 거 모르겠는데 다른 맞죠. 거 그것부터 잡는 걸 제대로 안 보여주면 마치 담배 피는 연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저는 담배 피는 겉담배 할 때.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여배우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때 누구였지? 그때
누구 그 미스백 때 미스백 한지민 한지민 배우님. 그때 담배 잡는 거 보면서 네. 와 뭐 어디서 얼마나 피신 분이에요. 그때 아마 그 연기 칭찬 엄청 받았어요. 네, 맞아요. 연기 엄청 칭찬받았죠. 네. 그런 게 이슈가 될 정도예요. 아 근데 그게 담배 피는 입장에서는 네. 눈에 딱 드러나요. 네, 저도 보여요. 볼 때마다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보여. 맞아요. 진짜 연기 많이 뿜어야지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잘 잡아줘야 했는데 이제 그거만큼 정말 잘 잡았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이병헌 씨가 다음에 뭘 출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갑자기 왜냐면 며칠 전에 스파이더맨이 2026년 7월에 이제 개봉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말씀하시죠? 아니 영화. 실사랜드 신작. 실사가요? 네, 실사랜드 신작. 포가 그때 개봉한대요? 2020년 7월. 근데 저는 애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빌런 애니도 확정을 했어. 지금 빌런이 어떤 빌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니 나왔던 게임 캐릭터 있어요. 소니 스파이더맨 1편에 나왔던 아시아계 캐릭터가 있어요. 1편에? 그래서 지금 아시아계 배우 오디션을 본다고 30대에서 50대. 근데 물론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그럼 소식이죠. 이제 아시아에 한국, 중국, 뭐 일본, 다 그건 궁금한 게 그러면 이병헌 씨 마지막 기회라서 할리우드에 진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그 전 물론 잠깐 뭐 지아이조나 뭐 이제 뭐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근데 망했잖아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지아이조 와. 그러니까 그때 이거 망했다가 갑자기 오전 게임 때 그 프론트맨으로 쫙 다시 할리우드 갈 수 있는 발판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좀 노래 볼만 하거든요. 뭐냐면 거기 제가 게임을 이제 원은 클리어를 다 했으니까 이 캐릭터가 진짜 다층적인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도 약간 그래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김영민 닮았거든요. 사실 이분은 이게 게임 플레이 볼 때는 저기서 김영민이 연기를 그래요? 약간 우리나라 김영민 배우님이요? 살짝 닮아가지고 그 생각 많이 하면서 게임 했었거든요. 옛날에 게임 할 때 저 김영민 아저씨 잡아야 한다. 언제 게임 캐릭터는 김영민 검색하시고 있어요. 그래요? 원대 빌런.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빌런이 아닌가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옵션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아시아계 이제 30대 50대 남성 배우들을 뽑고 있다. 얘기를 해서 어떨지 궁금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창호 역할 먼저 유한 씨랑 동시에 연기할게요. 김강훈 군까지. 김강훈 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거의 한 30분 정도 나오는 30분 정도 나왔어. 맞아. 진짜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걸 늘렸나? 그건 아니고. 저는 저는 지금까지 유아인 배우님의 연기 중에서 승부에서 연기 가장 좋았어요. 저는 제일 좋았어요. 여기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사 없이 몸으로만 하는 연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아인 첫 등장 딱 했을 때 그 눈빛과 얼굴의 근육만으로 지금 이미 시간이 좀 흘렀고 나는 고민 중이다. 근데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기가 막히다. 너무 놀랍다 했었고 김강훈 배우님은 제일 아쉬웠어요. 진짜요? 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아쉬웠어요. 전체에서. 이 영화 내내 아쉬웠던 배우는 김강훈 배우님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아역 배우라지만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입니다. 이건 제 입장이니까. 근데 참 웃긴 게 김강훈 군이 저기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이병헌 유진초이 아역이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유진초이 아역이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그렇게 제가 미스터 선샤인 사실 제대로 안 봤어요. 네.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연속성은 반드시 깨지잖아요. 그냥 그 말이 어렸을 때 이창호는 사실 거만하고 패기가 느껴지는 역할이고 근데 딱 넘어가는 순간적으로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도 그걸 이제 유아인 배우의 연기가 메꿨지 만약에 그 앞에 김강훈 배우님이 하셨던 그 뭔가 거들먹거리고 패기 있고 거만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전형적이라고 느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보였어요 그때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배우로 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유아인 배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홀했어요. 맞아요. 둘의 향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황홀했고 그리고 유아인 배우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똘끼 있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주로 해왔는데 정반대 역할이잖아요. 정적이고 뭔가 심적인 변화가 거의 티가 안 나는 역할? 맞아요. 그 연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유아인 배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그 특유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알아요. 그게 있어요. 이 떨리는 목소리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심지어 아예 안 보여요.
맞아요. 저 한 번도 못 느꼈어요. 한 번도 못 느꼈죠. 아예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제가 저번 콘클라베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기가 진짜 어려워요. 막 사이코패스, 막 열연,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물론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적이고 정말 미묘하게 변화하는 티가 거의 안 나는 연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해냈어요. 유아인 배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고 저는 이게 또 보고 싶거든요. 아 영화요? 네, 유아인 배우가 유아인 배우를 복귀를 해서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소름의 연속이었어요. 저렇게 잘하는 둘이 용호 상박으로 막 대사 주고받는데 소름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두 배우가 지금 앙상블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자 이제 김가훈 배우는 사실상 거의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서 이병헌 배우, 유아인 배우. 김가훈 배우는 제가 주로 이래 배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되게 이래 배우 팬이다 하면서 뭐 어린 유망주 중에 뭐 벌새의 박지후 배우도 되게 연기 잘하시고 맞아요. 어린 여배우는 유망주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남자 배우 유망주는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씨가 많을 정도로. 남자 배우 중에 스테레오타입들이 너무 많고 뭐 여진구 배우 예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여진구 배우는 성장세가 그렇게 그 약간 천재 타입보다는 약간 투박한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김가훈 배우가 유일하게 저는 진짜요? 남자 배우 중에 유망주 중에 인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아역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누군가의 아역. 예를 들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송중기 씨.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재벌집 잘 안 보는데 워낙 난리여가지고 막 형도 막 보라 그래가지고 막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아역 배우랑 성인 배우 연기하면 다 각자 스타일대로 연기를 해요. 그쵸. 근데 소름 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가훈 배우가 송중기 배우의 특징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아역답게. 그러니까 어렸을 시절답게. 답게. 아. 그거를 성인이 아역 거를 따온 게 아니라 어른 거를 얘가 따온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 맞죠. 그 점에서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영화에서도 훌륭한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스테레오타입 연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자, 작은 엄마라고 불러.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것도 네, 엄마. 뻔하게 치겠지. 네, 작은 엄마. 이렇게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가훈 배우 어떻게 치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저 밥 좀 주시겠어요? 작은 엄마? 맞아요. 그냥 클리니시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작은 엄마. 이렇게 뻔하게 안 쳐요. 김가훈 배우는 그따위로 치지 않고. 그렇게 치면 욕먹지. 그러니까. 전 그렇게 칠까봐 걱정했거든요, 보면서. 딱 그렇게 칠 타이밍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치고, 얘 작은 엄마. 하면서 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대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얘 준비 좀 했네? 공부 좀 했구나. 티가 확 나가지고 전 김가훈 배우 기대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장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김가훈 배우가 했었던 그 이제 이창호 구단의 어렸을 적이면 그 패기 넘칠 그 느낌이면 그 자리에서 방금 이하고님이 하신 것처럼 대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캐릭터라면. 근데 그거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지막에 작게 너무 부끄럽고 입에 안 붙은 말이라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거를 네 알겠어요 하고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 말.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밥을 그 중에 하나 끼워 넣은 거죠. 그렇죠. 요거 행동 주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똑똑한 거죠. 그건 똑똑한 겁니다. 얘 대사 그냥 안 치네 또. 공부 좀 했네? 티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가훈 배우가 했었던 역할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이창호 구단 어렸을 적처럼 약간 좀 천재성과 거들먹거리고 자만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이런 역할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마 했었다면은 이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라켓 소년단? 라켓 소년단은 그때는 이제 그 소년단 중 한 명이니까 아이들 중 거기서 성장 드라마잖아. 요즘에는 고등학교 청춘 이제 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막 그럴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이 지금 안 어울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하원님이 연기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면 이미 검증이 됐다는 소리인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학교 배드민턴부 그냥 봤을 때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면은 이 옷이 지금 안 어울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투리 연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색깔이 좀 이게 소화가 100%가 안 됐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더 지켜보고 싶은 배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아역 누군가의 아역 뭐 많이 했다. 이종석 씨, 뭐 여진구 씨, 우도환 씨, 뭐 저 최보민, 남주혁, 김정현, 뭐 강태주, 남국민, 지현우, 뭐 엄청 많이 했어. 와, 진짜 출연을 많이 했네요 이 배우가. 박정민, 기적대 박정민 아역, 기적대 박정민 아역. 박정민 아역. 네. 치인트는 박혜진 아역 영화. 뭐 많아 아역. 진짜 많다. 뭐 제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어떡해요? 몰라. 아니 갑자기 이게 라이브를 키기 시작하면서 저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여기저기 제대로 왔던 드라마는 동백꽃필 무렵에서 아마 아들이었어요. 그거구나. 필구, 네. 저기 아들, 저기 누구야, 그때 누구였지, 공유진 씨, 네. 아들로 나와가지고 거기가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도 확실히 기대가 되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이제 왜냐면 여진구 씨처럼 지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가. 여진구 배우는 솔직히 말하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나 김윤석 배우가 정말 많이 밀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자연석 그래서 넘어가자면은 사실 이제 유아인 씨 아까 좀 말했지만 결국 개인적 논란이 어느 정도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배우와 작품을 뭐 분리해서 볼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봤어요, 이 영화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랑을 다루는 작품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튕겨나갈 수 있죠, 관객이. 잠깐만, 그게 저 그때 왜냐면 어제 이제 제가 다른 영화 모임 가서 얘기했다 승부 얘기할 때 자기 아직도 승부를 못 본 이유는 아직도 이제 사실 이건 유아인 씨 때문이 아니고 저기 이병헌 씨. 그 유명한 사건, 그 옛날 유명한 벌써 10년 넘었죠. 그 유명한. 근데 저는 그분을 안 봤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이 팬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한테는 이러는데 분명히 그거랑 다른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배우는 관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벽을 칠 거면은 진짜 볼 영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걸 수 있거든요, 걸면은. 그렇죠. 근데 선택적으로 나는 어쨌든 이 부분은 난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배우한테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 유아인 배우의 개인적 논란이 저한테는 작품 감상하는데 영향을 안 준 건 맞아요. 저는 뭐 저도 그러긴 했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별개고 상관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거치자면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뭐 출연 자체를 못하니까 배제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나랑 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관이 거의 있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누군가를 해하는 사고여서 발생했던 범죄라면은 그거는 내가 당연히 문제로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혼자 마약을 복용해서 혼자 뭐 그냥 했었다면은 저는 뭐 그냥 그렇죠. 물론 자숙기간이 있겠죠. 왜냐면 노다주도 자숙기간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다주 영화는 잘 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보실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너무 맛있고 재밌거든요. 마블 영화는. 순간 뭐가 맛있는지 깜짝 놀랐잖아요. 마약이 맛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가 있었지 무슨 말이야. 순간 귀에 맛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대중들이 이렇게 일반 관객들이 맛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도파민이라던가 마블 영화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배제할 거면은 진짜로 싹 다 배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열어두던가. 근데 뭐는 열어두고 뭐는 안 열어두는 거는 너무 좀 이중적인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고객이 제 의견을 더 그냥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말했었고 이하고님이 방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느낌이잖아요. 저도 상관 안 해요. 크게 정말 아예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저는 그 카라테리카였나요? 아사코 배우. 네, 아사코. 그분이 그 일로 완전히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다가 다시 나오죠.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하는데 저는 사실 그분 연기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오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봤어요. 저 단편도 보고 그 다음 것도 봤는데 저도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냥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했다. 즉 뭔가 타인을 물리적으로 해를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잠정적으로 해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혹은 본인을 다치게 하되 사이한테 피해를 줬느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건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입장은 기자님 말처럼 뭐 물리적인 해가 아닌 상황이라면 한번 저는 뭐 본다 이런 느낌? 물론 그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이제 아까 전 마약이라는 게 지금 조금씩 쉽게 말하면은 지금 뭐 카르텔이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전진기로 뭐 상황하겠다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그 동해에서도 네, 동해 그 이제 아무래도 강릉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본보기 차원으로 아마 크게 때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 차원? 가능하죠. 네, 본보기 차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대중 매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각도원 씨 나오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배성우 씨 이번에 영화 나왔잖아. 심지어 하다못해. 진짜요? 뭐 나왔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맞아. 거기 나오시죠? 맞네. 아버지로. 아버지로. 맞네. 근데 그냥 들어갔잖아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해결해준 문제다 저는 생각. 어떻게 각도원 배우 나왔잖아. 아무튼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사실 연예인은 저희랑 사실상 큰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그 오락적 엔터테인먼트로서 예술가로서 그냥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냥 뭔가 이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웃겨요. 뭐 예를 들어 뭐 나라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뭐 영화 쪽 그렇죠. 그쪽에서 자 이거 기준으로 이거 넘으면은 안 돼. 이거 안 그건 넘으면 마치 나와도 돼. 그게 이제 KBS 지상파에 나오는 이제 블랙리스트죠. KBS 지상파 연예인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출입 금지 명단. 요거 했으면은 6개월 나오지 마. 요거 하면 1년 나오지 마. 정지. 이런 느낌이면은 말이 안 되고. 네. 근데 그렇다고 아예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논란이 많고. 야구도 그렇잖아. 야구도 뭐 한폭 선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쉽게 나오면은 이제 WBC 나오느냐 마냐 논란 많았거든요. 네. 국제대회 나오냐 마냐. 맞아요. 지금 이슈가 아마 내년에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제가, 것처럼. 아이고. 이게 뭔가 언젠가 한 번은 뭔가 한 번은 뭔가 정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질문은 좀 패스를 할게요. 어차피 이거 분명히 또 이병헌 씨 나왔고 유한 씨 분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자 이제 고창석 배우 넘어갈게요. 천승필 역할. 빠르게 할게요. 딱 적당했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고 끝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저 더 빨리 넘어갈게요. 고창석, 문정희, 조우진 배우. 기존 이미지 답습해서 그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문종희 씨가 조금 더 제가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사제관계 중재 역할을 하느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가 아니라 그 롤을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롤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분명 연기 둘 다 너무 잘하니까 이 사제관계 속의 긴장감은 충분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정이라는 인물이 그 긴장감 속에서 불편한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혼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툭툭 보여주니까 너무 그 좋은 감미료이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객한테 전달이 되는 감각이.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지는 사람과는 살아도 도망치는 사람과는 못 산다 이런 데서 중간에 싸워가지고 연패 나왔을 때 그거 저는 기가 막혔어요. 기권하고 돌아왔을 때. 기권하고 나왔을 때 정말 딱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해준. 그리고 연출도 잘 집어넣어놨고 그러니까 각본에 넣어놨겠죠. 잘했던 것 같아요. 문정희 씨 역할이 조금 저는 더 있었어도 괜찮았다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정도가 딱 이 정도? 만약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빼는 게 다행인 입장.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말한 이유도 잘 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포커스는 다 이 둘로 가 있으니까 싹 빠져주는 느낌이 있는데 잘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조우진 배우 특징, 문정희 배우 특징, 고창석 배우 특징만 기능적으로 잘 보여줬다. 그럼 조우진 씨 넘어가게 봐요. 그럼 저는 근데 조우진 배우님은 그 롤이 너무 좋았었고 잘하시는 역할이요. 그냥 잘하시는 연기를 하신 거고. 근데 저는 언급하고 싶은 두 배우는 현봉식 배우님이랑 진짜 주진모 배우님. 요즘 이분 이제 차세대의 이제 저기 신스틸러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연기가 똑같은 걸 하시더라도 나오면 좋은 거 있잖아요. 재밌다, 신난다. 빅토리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현봉식 배우 진짜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나오는데
해리 아버지 저기 연기 진짜 좋아. 해리 아버지. 해리 아버지로 나오는데 정말 웃기면서도 연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저 좋아하는 배우예요. 고 배우님 제가 언급하죠. 주진모 배우님이랑 현명식 배우님. 그러니까 연봉식 배우 나오면 일단 요즘 그냥 믿고 봐요. 맞아요. 배우가 있는데 폭삭 속았을 때도 잠깐 나와요, 진짜. 까메오로 나와요. 진짜 까메오로 나오는데 그 원포인트 그냥 딱 특별 출연인데 그것만 봐도 딱. 다 되는 거죠. 작가에 뭔가 완성도를 높여준 배우 같아요, 이 배우는. 카메라에 나오기만 하는데도. 맞아요. 그런 게 있어, 느낌이 딱 와요. 맞아요. 로비 때도 나오잖아요. 맞아. 로비에서도 로비에서도 나와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로비에서도 눈치 없이 막 한마디 했다가 뻘쭘해지는 그 웃긴 연기 있어요. 기대됩니다. 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조연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럼 바둑인데 정적인 바둑되고 액션을 이제 연출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저도 이게 체스 이야기를 썼을 때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좀 사설이긴 하지만 네. 체스에도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방식이 있고 지금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둑에 지금 붙이면 조은현 방식이 낭만주의고 이창호 방식이 지금 방식이에요. 지키면서 자기 기물들을 지키면서 판을 짜는 방식이 지금 스타일이고 예전에는 조은현 구단처럼 그냥 들이박는 걸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전투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임은. 근데 너무 효과적이었죠. 이걸 전투식으로 풀어낸 게. 특히 음향이 그 돌을 둘 때 말 그대로 나무판 위에 돌을 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그 묵직한 소리가 그걸 또 전쟁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냈어요. 잘 사용했고 특히 그 이창호가 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상으로. 그때 리듬감도 천천히 똑같은 템포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거를 할 때 이거 봐라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전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바둑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뻑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음악이 빰빰빰빰빰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느낌인데 저는 이거 오히려 약간 거슬리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완전 사운드까지 완전 배제시켜가지고 그냥 누가 기침 소리만 살짝 들리고 그쵸. 그러면 전 더 숨 막힐 것 같은데 이제 대중들은 안 좋아하겠죠. 어려워하죠.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봤어요. 상업 영화니까. 그래도 뭐 조용욱 음악 감독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거슬리진 않았어요. 전체한 편이에요. 그 정도면. 잘했어요. 분위기 구성 잘했고 그리고 바둑에 관해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판세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를 음악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이거에 비해서인데 저희가 다 바둑을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박아놓은 거는 자막을 이제 깔아놓은 자막 너무 각주가 나온 거 같아요. 각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아마 지금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관객은 무조건 영화관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는 걸 그냥 봐야 돼요. 수동적인 건데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근데 모두가 끌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감독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거에서 특히 승부에서 그 대국의 흐름의 상황 표현에서 일단 기본 바둑 설명 나오고 전 좀 짜쳤어요. 처음에 자막 나오는 거 밑에 나오고 전 조금 짜쳤어요.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게 무슨 상업 영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그래 뭐 이거는 타협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중계진이 이게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되게 효과적이었다 생각을 해요. 음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음악에다가 중계진이 한마디만 조금만 걸치면은 관객은 바로 하고 따라가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그거 중계진 사용하기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짜쳐야 되거든요. 그냥 네 말씀드린 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 특유의 스포츠 영화 특유의 그거잖아요. 그건 있어. 한국 영화 스포츠 그게 짜쳐야 되는데 조우진 배우가 그걸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요. 그걸 짜치지 않게 이게 이건 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짜치려면 말씀드리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톤을 바꾸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톤 너무 익숙한 그 톤이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한번 외쳐보시죠. 대한민국 꼭 이러면서 그거 저거잖아. 그거는 드림이잖아. 드림. 나 진짜 살다 해설 캐스터가 대한민국 외치는 게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짜치는데 조우진 배우가 잘했고 정우영 캐스터 진짜 저는 스포츠 그
캐스터로서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대로 따와서 정말 잘했다고. 참고로 저번 캐스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특별 출연이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캐스팅 이게 올라갈 때 들어가요. 특별 출연이 아니고 보시면은. 아 진짜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정우영 캐스터가 많아서? 영화수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특별 출연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저 그냥 똑같이 연기했으니 출연자 중에 한 명을 넣어주세요라고 캐스터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우영 캐스터 장점 중에 하나가 딱 그거거든요. 오버 안 하고 오히려 작게 말하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일부러. 특히 야구할 때. 야 얘들아 주목이 아니라 잠깐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캐스터를 하거든요. 홈런 칠 때 홈런 콜이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접목시키니까 저는 황홀한 거죠. 연기도 좋은데 조우진 양념도 너무 잘 쳐주고 그 캐스터까지 또 이래버리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또 와이프하고 저기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정이 배우 또 와 이렇게 타이캐스팅에다가 완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별점이 이해가 되네요. 그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적 표현은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냥 우리 바둑 스타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은현 국수는 이제 저기 전투적 바둑, 또 이창호 구단은 이제 계산적 바둑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실 그걸 몰라요. 그쵸. 우리 그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바둑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영화적으로 대비하려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이제 우리는 그 대사로만 이제 알아채잖아요. 이 사람은 저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어떻게 영화를 했는가를 좀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영화를 잘 표현했는가 이거를? 그냥 그 스타일을 잘 표현했는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정정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조은현 구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국수잖아요 원래. 네. 그죠? 제가 실수한 거 근데 같아요. 구단으로도 나오잖아요. 구단 맞아요. 근데 국수 맞고 구단도 국수도 맞아요. 나오고. 더 존경의 표시가 그렇죠. 존경의 표시가. 네.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거 때문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놀라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이창호 구단의 어떤 그 지키고 계산하는 방식은 영화로 너무 잘 표현했다 생각을 해요. 편집적으로 잘 했는데 오히려 조훈현 국수의 그 전투적 바둑은 좀 더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시간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리 떠는 걸로 표현하죠. 그죠. 다리 떨고 그리고 이창호는 시간이 이만큼 썼는데 조훈현이 이만큼밖에 안 썼다. 물론 잘 하는데 좀 더 갔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거기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우진이랑 라이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 이제 조우진이랑 대결할 때 그 부분을 좀 길게 가면은 그 조은현 기술을도 보여주고 그쵸. 그 라이벌로서의 얘도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럼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둘 관계가 희석되면서 포커스가 또 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늘려도 괜찮았을 텐데 왜냐하면 조우진 배우님이 마지막쯤에 우산 주고 나서 이렇게 대사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려면 맞아요. 거기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텐데 맞아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시대 제한이 난 고증인데 네네. 근데 이 시대를 살아보셨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적어놨어요. 당시 기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담배를 장미를 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나와도 되는 건가요? 네, 마음대로. 이게 장미는 지금 네. 단종이 돼가지고 제가 고시대께 라일락이랑 한라산이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라일락을 사갖고 왔습니다. 왜 한라산이 아니라 왜 라일락인가? 한라산 제가 한번 폈었는데 네. 라일락인 이유는 아까 뭐냐면 장미잖아요. 네. 같은 이제 꽃으로 가야 되잖아요. 꽃으로 가야 되니까. 라일락 이렇게 생겼다. 잘 안 산다 사람들이. 네, 담배 회사 직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케이스. 옛날에- 옛날엔 다 종이잖아요. 네. 네. 요거 오늘 보면서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담배 튀기냐고 하면서. 이런 담배예요. 아저씨냐고. 그럼 안 했어요. 그런 거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고요. 팔팔라이트 아닌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근데 라이트. 88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다시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펴봤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 레트로, 이것도 레트로인 거네. 그것은 레트로가 이제 담배도 레트로 하는군요. 이제 몰랐어.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방송이라든지 그런 게 자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그 시절 많이 따라 진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방송 자막도 요즘 옛날 그대로를 데려오는 텔레시네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자막이 좀 약간 좀 아날로그틱한 자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걸 쏘가지고 아마 컴퓨터 그래픽이어도 막 정렬이 안 맞는 자막이 많아요. 옛날에는 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막도 있고 옛날 스포츠나 영화 보면은 근데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 그런 거. 그거 캐치를 못했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잘 재현을 했군요. 그거는 좀 왜냐면 단순히 그냥 폰트만 이게 요즘 예능도 보면 이제 단순한 폰트만 옛날 걸로 바꾸는 그런 약간 느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오히려 저는 그게 딱 짜시다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얘는 옛날 폰트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걸 흉내내는 흉내내는 폰트. 근데 이거는 진짜 옛날 걸 하려는 MBC 옛날 그 로고에 그 약간 그 검은색 테두리 그게 사실 그게 일괄적이지가 않거든요. 보시면은 일괄적인 테두리가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1px 저도 이제 영상 옛날에 만들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1픽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픽셀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좀 깎여있고 막 그래 느낌이. 그거를 잘 표현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했던 것들을 유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승부 보실 때. 맞아요. 그러니까 승부 볼 때 그냥 둘이서 누가 이겼어? 에이 잘 이겼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그 미술이나 이런 것들 의상 뭐 헤어 왜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해요? 아니 내 실제로 뒤에서 말했잖아 작다고 야 뚝 잤냐? 이러면서 그 얘기 했는데 얼마나 진짜 내가 한탄스러워가지고 내가 다 안타깝다니까. 그래 이제 인상적인 장면 이제 대구구의 인상적인 장면이나 한번 얘기해. 요거 근데 저희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해요. 어차피 이제는 참고로 이제 저희 장소 대관은 공짜 여러분 귀가시 가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11시 10분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 보면 많이 울었거든요. 한 서너 번 울었어요. 승부 보다가. 진짜로.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창호가 조은현을 꺾고 방에 와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컸었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스레 이어나가는 그 방식도 왜냐면 제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저는 같은 계열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술가 다 저 사람들 무조건 예술가다라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다 뭉클해지고 응원하게 되고 저도 제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이창호와 조은현이 마당에서 밤에 마지막 대화하는 거 가기 전날 내일은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나요? 아마 언니가 내 자랑이었다는 그것도 저는 참 찡했던 것 같아요. 그거 좋았었고 그리고 그 바둑 장면 중에서는 바둑판 이렇게 돌리잖아요. 집에서 할 때 그러면서 불리한 판을 유리한 판으로 조은현이 바꿔주는 거 그거에 정말 그 천재성이 딱 드러나는 느낌도 있어서 좋았었고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과한 해석 중에 이창호가 왼손으로 바둑을 두니까 오른손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왼손에 할아버지 시계가 차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냐면 그 초반에도 어린 이창호한테 계속 할아버지가 큰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저는 조은현이 이창호를 할아버지라는 그 말 그대로 그 고향과 살아왔던 세월에서 끄집어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왼손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시계를 내려라. 시계를 빼라라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거 되게 좋았었고 좀 여담이긴 감사합니다. 여담이긴 한데 그 조은현의 스승이 나오잖아요. 저도 찾다가 알았는데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와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설국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첫 문장이 제일 유명한 작품인데 그게 작품 그 첫 문장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로 시작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문호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을 제가 두 분이 엄청 친했고 영향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의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작품만. 왜냐면 되게 좀 정치적으로 과격하셨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시마 유키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애제자였어요. 거의 수제자급이었었고. 근데 일단 할복 자살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조은현 스승도 자살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자살을 했고. 이런 영향들을 많이, 이렇게 주변인들의 자살이 많았다. 그래서 그 영향을 서로 많이 받아서 아마 이분도 제가 자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가도. 그래서 그러면서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은현 국수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만난 적이 있대요. 일본에서. 보니까 놀러 왔었대요. 그래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이런 말에서 야, 그 시대구나.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런 여담이 있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었어요, 저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최초의 노벨상 네, 맞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살설도 이제 사고사다 아니다. 아직도 말이 많아요. 그만큼 유명하신 문호로서는 대단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오, 이거는 새로워.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오늘 약간 애니메이션에 갑자기 누가 그 약간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그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 왜? 파우치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이런 느낌. 말투가 여기 좀 보세요. 잘 보고 계시죠? 내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인상적인 장면 거의 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황홀하게 봤고요. 그리고 그 막판에 이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장면, 연승을 저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저지하는 과정을 볼 때 연기가 이거는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지막에 져가지고 이렇게 탁 내고 졌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졌다. 얼굴에 나 졌어. 그러니까 탁 튀어 내고 딱 하면서 관객들은 졌다는 얼굴 표정을 보여줬다. 저 사람이 진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유아인이 어떻게 연기하냐면 약간 그냥 들숨에서 날숨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묘하게 뭐가 이상한데? 이 느낌이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100% 졌다 이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그 정도로 이 둘 때마다 하나하나 연기가 다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 판세를 뒤집었을 때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돌을 놓을 때 자신감 있게 탁 한 3번 정도 두는데 맞아요. 그 3개가 다 달라요. 맞아요. 보통 이제 역전됐어 대신 이겼어 그럼 공격 똑같은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다 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마지막 대국이랑 처음으로 결승해서 졌을 때 그 대국이랑 연기 보면은 솔직히 연기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두고 하는 게 다거든요. 와,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좀 소름 돋았고 그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요거 하나 얹으려고. 그 장면에서 유아인 배우 그냥 이창호가 내려놓을 때 그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졌다 이거 더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결심을 한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결심을 딱 하고 내려놓는 거라서 그때 뭔가 크게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 그러니까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숨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민 이만큼 했었는데 뭔가 어떻게 됐구나. 해소가 됐구나. 혹은 뭔가 마무리가 됐구나. 숨을 딱 하고 내려놓는 걸 하니까 기가 막혔죠. 진짜 애늙은이 같이 연기를 했고 맞아요. 왜냐면 애늙은이처럼 티가 안 나. 저 사람이 지금 겉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티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연기 너무 잘했고 그리고 결국 졌다라는 했을 때 상대 이병헌 배우 표정을 보면은 됐어 이제 역전이야 이겼어 이게 아니라 계속 그 톤의 면을 계속 유지를 해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소름 돋아가지고 와 그랬고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오랜만에 그냥 연결돼서 보다가 그걸 봤거든요. 그 슈가맨에서 김성재 씨가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그 나오는 영상 중에 그때가 한창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으로 이미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듀스의 김성재 씨가 솔로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료화면 영상 중에 대기실 지나가다가 서태지와 아이들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그거랑 이 승부랑 묘하게 겹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전성기가 이제 끝나는 입장이고 김성재 씨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김성재 씨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은 저는 이 라이벌 구도로 더 승승장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은 더 이상 적수가 없으니까 은퇴를 선언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그쵸,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그 영상이었어요. 최근에 봤을 때 그 영상. 저도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하니까 옛날 저도 유튜브에서 최근에 봤던 거는 요즘 이제 KBS나 MBC나 이런 데서 아카이브를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제 90년대 두 사람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밥 먹는 장면인데 영화에서 밥 먹을 때 진짜 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국밥집에서. 근데 그게 영화는 진짜 다큐에 나와. 그래? 밥 먹는데 거의 그날이 아니고 다른 경기인데 다른 경기인데도 이제 밥을 같이 이제 여기서 따로 먹는데 같은 공간에 이렇게 따로 먹어요 밥을. 근데 어떻게 그걸 같은 공간에서 먹죠? 전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기묘한 것도 다 담아낸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90년대니까 이제 분가했으니까 근데 약간 이제 둘이 이제 기원에 들어간 장면인데 다큐멘터리에서 약간 먼저 이제 저기 이창호 부장님 먼저 이제 들어가요. 거기 한 몇 분 뒤인가 몇십 분인가 아무튼 들어가는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게. 그런 것도 다 이제 아무튼 자료를 다 뒤져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럼 진짜 자료조사 진짜 잘 된 거구나. 이런 방송 다큐멘터리나 아카이브 다 뒤져봤다는 거는.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으로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2025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 시리즈 2탄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폴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